집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을 보낸 뒤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괜찮다는 말에 아무런 조사 없이 덜컹 계약을 한 게 아닐까? 조금 더 알아봐야 하는 건 아닐까? 앞으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너무 성급했다. 마음을 돌려먹습니다. 가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되죠. 문자 하나에 계약금 수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고 이 한 줄로 수천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입금하면서 수천만 원을 날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궁금증 백문백답 이 책도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에게는 부동산 투자 궁금증 백문백답 이 책을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집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을 보낸 뒤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물건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잘한 짓일까? 이거 말고 저거 사야 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너무 성급했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다른 사람들이 사면 나도 그때 사자. 마음을 돌려먹습니다. 근데 가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1.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 2. 가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하다. 3. 모르는 소리, 계약금 전체를 다 잃게 된다. 정확한 답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2번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계약 문자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끔 계약이 틀어지면 매도인 매수인도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지만 부동산 사장님 역시 중개수수료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매도 매수 임대인 임차인한테 달라고 하면 어느 쪽이든 계약이 성사가 안 됐는데 무슨 소리냐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계약 해지 시에도 중개보수 지급 의무 있습니다 라고 문자로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문자 한 통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 저 사람한테 받으세요 라고 떠미는 사람들을 경험해본 부동산 사장님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쪽이 중개보수를 모두 부담한다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 취소 시 매도인은 가계약금 입금액의 배액배상이고 매수인은 입금액 포기로 문자를 주지만 문자에 계약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보증금이 10%인 계약금으로 보증금이 5억이면 5천만 원이 됩니다. 5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어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가계약 단계에서 해지 시 가계약금, 즉 입금액이 아니고 계약금을 언급하는 문자라면 확실하게 수정을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가계약 단계에서는 가계약금이고 본계약에서는 계약금, 즉 보증금의 1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입금한 돈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대출이 나오지 않을 때는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넣습니다. 가계약 단계에서도 문자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라고 내용을 넣어두면 계약을 깨야 하는 상황일 때 대출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연락을 하면 입금한 돈을 다시 반환해 줍니다. 대출의 유무는 개인정보라서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도 없거든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대출이 불가시 계약금 반환 조건을 문자나 특약사항에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물건을 분석하시길 바래요. 제가 이런 상황을 많이 당해봐서 저는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러 움직이지 않아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이 들어와야 계약이 된 거거든요.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계약을 틀어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까운 거리라면 그냥 부동산 사장님하고 인사하고 온다는 생각으로 정리하겠지만 거리가 몇 시간씩 걸리는 지역이라면 하루를 그냥 날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는 계약인데 가볍게 생각해서 계약하고 순간적인 변심으로 계약을 깨버린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간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확신을 갖고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궁금증 백문백답 이 책은 부동산 계약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부동산 매매 시 체크해야 할 것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실제 공인중개사가 쓴 책이고 저자는 신문사의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리얼 사실들을 흥미롭게 풀어놨어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어린 시절 흑장난을 하면서 두꺼비집을 만들었지만 어른이 된 지금 이 노랫말이 예사롭지 않죠. 헌집 줄게 새집다오. 자동차는 오래되면 폐차를 하지만 아파트는 오래되면
헌집에서 새집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래되어도 감가되지 않고 가격이 오르죠. 새집을 갖고 싶은데 맞바꿀 헌집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새집을 비싸게 사야 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게 꿈인 아버지, 이사를 가자고 하면 아이들은 아빠 거기에서 유튜브 볼 수 있어? 친구 누구란가? 라고 물어봅니다. 누군가에게는 산속 오두막이 가장 살고 싶은 집인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또 누군가에게는 친구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좋은 집이 되는 거예요. 비싼 지역 플러스 저렴한 집으로 갈지, 저렴한 지역 플러스 비싼 집으로 갈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서울의 오래된 24평 아파트와 경기도의 신축 48평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투자를 생각한다면 비싼 지역 서울로 가야 하는 거고, 삶의 질을 선택한다면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 넓고 좋은 집인 거죠. 앞으로 살고 있는 집이 올라가는 걸 선택하느냐, 덜 오르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컨디션을 선택해서 삶의 질을 올리느냐,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무엇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느냐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 마음이 참 묘해요. 쌀 때 사는 것이 맞는데 대개는 물건이 비쌀 때 사고 싶어 합니다. 밴드웨건 효과란 게 있어요. 밴드 악당 홍보 마차를 따라다니는 군중들에서 유래된 말로 남이 하면 나도 하고 싶어지는 심리를 말하는데요. 홈쇼핑에서 자주 볼 수 있던 마감 임박, 주문 폭주 등의 문구가 이런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6억에서 7억이 될 때는 집을 못 사서 안달이죠. 사고 싶어도 집이 없으면 매물이 나오는 족족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쏩니다. 근데 7억이었던 집이 6억으로 떨어질 때는 서로 안 사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봐도 7억에는 사지 말고 6억에 사야 하는데 참 신기하죠. 집을 매수한 뒤에 집값이 떨어지는 일이 두렵다면 가격 상승 초입을 노립니다. 집값 하락이 멈추는 때는 반드시 와요. 그러니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고 최저 호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어날 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갭 투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갭 투자의 최대 위험 요소는 뭡니까? 근처에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가 있다면 갭 투자의 최대 위험 요소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전세 공급이 많아지죠. 당연히 전세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입자들은 구축보다 신축 아파트를 더 찾습니다. 2년 뒤까지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계약이 만기되는 시점에 신축 아파트가 입주한다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현장에서 갭 투자를 할 때 가장 애먹는 부분이 바로 전세 세팅이에요. 전세 바로 맞춰주겠다라고 큰소리친 부동산 중개업자의 목소리는 잔금일이 다가올수록 작아지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전세를 못 맞추니 매수자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다 임자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에 도장도 찍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사가 새 집만 신경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집이 팔렸으니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었어요. 매수인이 직접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고 전세를 놓는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속 집 보러 온다고 전화가 옵니다. 집 보러 온다는 시간에 집에 있어야 하고 식사 시간이라면 밥을 먹기도 참 애매합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신경 쓰이고 엄청나게 귀찮아요. 나는 이미 매도 계약을 했고 임차 맞추는 건 매수자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열심히 사람을 데리고 오더니 세입자도 맞춰졌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등기부상 소유주가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저한테 전세계약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난 집을 팔았는데 나한테 왜 계약서를 쓰라고 하는 거지? 이게 맞나 싶지만 부동산 말이니 그대로 따릅니다. 근데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을 때 매도인은 엄청 황당한 표정을 짓습니다. 집을 2억에 팔았는데 전세는 2억 1천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계약을 많이 해봤는데요. 매도인의 표정은 괜히 팔았나 하는 표정입니다. 이럴 때 계약금 배액 배상이 없다면 계약을 깨고 난리 나는 거죠. 실제로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가 멈춰 있는 순간은 인디안 서머처럼 아주 잠깐이지만 전세가가 오르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면 배액 배상을 하면서도 매도인은 계약을 깹니다. 불안해하는 매도인을 안심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인테리어 비용이 몇 천만 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로 매매가 위로 전세를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전세 매물 중에 1등이 되어야 합니다. 즉 매매로 나와 있는 최하위 매물을 싸게 사서 수리를 통해 1등으로 만들어서 전세 가치를 올려버리는 게 실투자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얼마 전 마라톤 대회에 나갔습니다. 20살 때 직장에서 처음으로 다 같이 뛴 마라톤이 40대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친구하고도 뛰고 여자친구, 결혼하기 전 우리 와이프하고도 뛰고 사람들과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술 한잔 마시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지금은 저 혼자 뛰고 있어서 가끔 외롭습니다. 마라톤은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외롭게 혼자 뛰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빠르게 뛰면서 체력을 다 써버리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체력이 고갈되면서 걷게 됩니다. 투자도 비슷해요. 우리 인생은 깁니다. 평생에 하는 투자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몰빵 투자, 전 재산을 다 넣는 베팅을 합니다. 운이 좋아서 자산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도 있지만 운이 나빠서 모든 걸 잃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고독과 악수를 한 외로운 투자자의 길처럼 혼자 뛰는 마라톤은 참 외롭습니다. 하지만 뛰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보입니다. 구청장, 국회의원도 있고요. 어린이들도 있고 70대 멋진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나보다 잘 뛰는 사람에겐 자극도 받고요. 나보다 못 뛰는 사람에게 위로도 받습니다. 뛰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내 인생을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 미래 설계까지도 하게 됩니다. 심장은 터질 것 같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면서 오로지 머릿속에는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많은 책들을 보면서 여러 투자 사례를 보면 저보다 투자 경험을 많이 한 투자자도 있고 저보다 투자 경험도 없는데 책도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어요. 성공 투자 사례를 보며 자극도 받고 실패 투자 사례를 보면서 위로도 받습니다. 마라톤이든 투자든 우리 인생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라톤을 뛰다 보면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이를 러너스 하이라고 합니다. 통상 30분 이상 달릴 때 얻어지는 도취감, 달리기의 쾌감을 말하는데요. 이 용어는 캘리포니아대 심리학자인 아놀드 제이 맨델이 79년 발표한 정신과학 논문 세컨드 윈드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헤로인이나 몰핀을 투약했을 때 나타나는 의식 상태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러너스 하이, 그 순간에는 주변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죠. 풍경도 사람도 사라지고 나 자신만 남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마치 그 공간에 나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신기한 느낌입니다. 투자도 이런 구간이 있는데 책을 많이 보게 되면 저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죠. 이제 뭔가 메커니즘을 다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이 나면서 주위의 모든 풍경들이 사라지면서 내가 투자하는 물건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가장 무서울 때예요. 이럴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나이를 먹으면 더 겸손해져야 하고 100%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항상 리스크를 염두하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초반에 체력을 고갈시키지 않고 일정 수준까지 가볍게 뛰면서 준비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1, 2km 남았을 때 걷는 사람들을 다 제끼면서 남아있는 체력을 여유있게 쓸 때 마라톤과 투자, 인생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 궁금증 백문백답, 이 책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 궁금증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풀어놓았어요. 모든 돈은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넣어야 한다. 배우자, 어머니, 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어야 해요. 다운 계약, 업계약, 불법인데도 왜 하는 걸까? 금매 잡는 방법, 법무사도 잘 모르는 집 팔고 잔금대 주의사항,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등등. 책으로만 배울 수 없는 현장에서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댓글로 부동산 투자 궁금증 백문백답, 이 책을 꼭 받아야 하는 일을 적어주시면 10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메이트북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하게 리뷰한 후기임을 말씀드립니다.